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맞벌이인데 누구 먼저 하는 게 좋지? 어떤 상품 해야 돼? 이런 고민 좀 해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금저축계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 저희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아드리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저희들은 40대가 노후 준비를 저희가 금태족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금태족이 되려면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죠. 연금저축계좌랑 IRP 계좌에 저희가 월에 약 한 58만 3천 원, 그러면 연간 700만 원 정도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라고 보통 저희가 조언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개인연금 자산을 이렇게 늘려가시라라는 조언을 드리는 게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은요, 40대보다 어린 30대나 20대여도 마찬가지고요. 외벌이여도 마찬가지고 맞벌이여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언이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요. 금액을 더 이제 한꺼번에 다 채워서 하실 수도 있고,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늘려나갈 수도 있다. 여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요, 맞벌이 부부가 연금 준비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연금 계좌에 지수형 상품, 인덱스나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이겠죠. 이런 상품으로 주식형 60%, 채권형 40%로 장기 자산 배분하고 투자한다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이제 기준을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노후를 준비할 때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가입자의 명의 누구로 할 거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액공제 효과가 누가 더 유리하냐. 세 번째는 계좌와 상품의 수수료가 어떤 경우에 더 싸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선택하시는데 용이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가입자의 명의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 명의로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남자보다 여자의 기대 수명이 훨씬 더 기니까 여자 명의로 먼저 하는 게 유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요, 연금 계좌로, 개인연금 계좌로 노후 자산을 만든다는 관점에서는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연금 계좌는요, 공적연금 계좌라고 하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과는 달리요, 가입자가 사망할 때도 배우자가 나머지 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었네가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공적연금처럼요, 한 명이 죽으면 그 원래 받던 연금에 훨씬 더 줄어든 유정연금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연금계를 갖고 있다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계좌 승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액공제 효과가 누가 더 유리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의가 아니라 소득이나 이런 상황에 따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계좌랑 IRP 계좌는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뭐죠? 소득 자체를 내가 원래 번 소득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거여서 부부 중 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이 먼저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소득공제죠. 근데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액공제라는 건 소득의 차이와는 상관이 없이 소득 공제한 후에 산출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다면 부부 중 어느 쪽이든 똑같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만요, 이런 경우는 한번 신경 쓰셔야죠. 연말정산 결과요, 부부 중 한쪽이 결정세액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뭐죠? 즉 내는 세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납입을 해도 당연히 세액공제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세액, 아직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쪽을 먼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소득 규모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바뀌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 현재 근로소득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액공제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16.5%로 그 외 사람들은 13.2%인데 더 높은 거죠. 공제세율이. 그러니까 세금 환급액도 당연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우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이런 질문 하나 드시죠? 외벌이인데 나는? 외벌이면 어떻게 해야 돼? 외벌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벌이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로 납입하게 되는 건 동일한데요. 그 전에 먼저 소득 없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임의가입 납입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가 고민되실 수 있는데, 많이 하시는 질문 내용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저축기간, 연금 개시일, 연간 수령 기간은 정정이 가능한가요? 예, 수정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는가냐라는 거죠. 자, 2013년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도입된 게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현재는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 및 단축이 가능하고요. 무슨 얘기죠? 5년까지만 하면 그 이상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줄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연금 수령 기간은 만 55세부터 10년 이상의 조건합니다. 예, 이제 연금 수령의 계산식이 있는데 그 계산이 10년 이상끔 받게끔 되어 있죠. 자, 그 연금 수령 계획에 따라서 수령 시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최대 10년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5세인 분이 6년간 납입하고 61세부터 10년 이상 연금 개시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가입하셨을 때, 난 그때 그거 55세부터 받는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본인의 노후 계획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2013년 이전에 가입해서 연금저축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다른가요? 네, 요게 하나 이슈가 좀 됩니다. 2013년 2월 28일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계좌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필수적인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 계좌야 IRP의 가입 순서와 선택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연금 계좌는 뭐죠? 막연히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기 위한 에서 가입하는 상품 아니다라고 저희가 정리했죠. 세금 환급은 부가적인 혜택이고요. 더 중요한 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내 노후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산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상품인 것 잊지 마시고요. 미래의 나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편안한 자산 운용을 통해서 미래 자산 만들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